학교폭력 피해 학생 유족을 대리하면서 재판에 나가지 않아 허무하게 소송을 종결시킨 권경의 변호사를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권 변호사는 이번 일이 불거진 이후 항의하는 유가족에게 3년간 9천만 원을 갚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쓴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변호사 단체는 징계 절차에 착수했고 유족 측은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유아 기자입니다. 조국 흑서 공저자로 이름을 올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 판결문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온 권경의 변호사. 학교 폭력으로 극단 선택을 한 박주원 양 유족이 가해 학생들 부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재판에 세 차례 나가지 않고 1심 결과가 뒤집혀 의뢰인이 패소했는데도 조치하지 않아 아무런 배상도 받아내지 못하면서 논란이 식지 않고 있습니다. 활발한 대외 활동을 하면서 정작 본업에는 소홀했던 건 아니냐는 비판입니다. 권 변호사는 이번 일이 불거진 이후 항의하는 유가족에게 3년간 9천만 원을 갚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왜 이 사건을 이렇게 말아먹었는지 어떻게 책임질 건지 글로 써라. 그래서 한 줄을 썼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 9년 엄마 이렇게 해서 나온 건데 오전에 통화했습니다. 권 변호사는 현재 외부와는 접촉을 끊고 있지만 유가족과는 소통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 절차도 착수됐습니다. 변협은 다음 주 상임이사회 안건 상정을 거쳐 권 변호사로부터 경위서를 받고 5월 둘째 주쯤엔 조사위원회가 징계 개시를 청구할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징계 개시를 청구하게 되면 7월 또는 8월 심의를 거쳐 처분을 결정하고 이의 신청이 없으면 징계위원회 종료일로부터 약 2개월 후 결과가 발표됩니다. 이번 일과 유사한 사건으로 내려진 징계 중 가장 높은 수위는 정직이었습니다. 유족 측은 우선 변협 조사에 응하면서 권 변호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부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족분 살 때 필요한 자료라든지 협조해야 될 것들이 좀 있을 걸로 보입니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재판에 상고하기 위한 회복 절차를 밟기는 사법 절차상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 삼성전자가 예상보다 더 안 좋은 1분기 잠정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영업이익이 1년 전보다 무려 96%가 급감해서 6천억 원에 그치는 실적 충격이었습니다. 14년 만에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든 삼성전자는 반도체 일부 품목의 감산을 인정했는데요. 삼성의 이 같은 감산 소식에 시황 회복 기대감이 커지면서 삼성전자의 주가는 4%나 뛰어올랐습니다. 김종혁 기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6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습니다. 지난해 1분기에 비해 무려 95.8%나 급감했는데 삼성전자의 분기 영업이익이 1조 원을 넘지 못한 것은 지난 2009년 1분기 이후 14년 만에 처음입니다. 매출도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9% 줄어든 60조 원에 그쳤습니다. 삼성전자의 분기 매출이 60조 원대로 내려간 것은 재작년 2분기 이후 7분기만입니다. 잠정 집계인 만큼 삼성전자의 부문별 실적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반도체 수요 둔화에 따른 출하 부진과 가격 하락이 영업이익과 매출 급감의 주 요인으로 분석되는데 증권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1분기에만 반도체 부문에서 4조 원 안팎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경기, 특히 이제 반도체 단가 하락이 크게 작용하면서 적자는 불가피했던 것 같고 2분기까지도 좀 안 좋은 실적이 지속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인위적 감산은 없다고 강조했던 삼성전자는 특정 메모리 제품의 경우 의미 있는 수준까지 생산량을 하향 조정 중이라며 처음으로 반도체 감산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삼성전자가 감산을 공식화한 것은 25년 만입니다. 세계 메모리 반도체 40% 이상을 장악한 삼성의 감산 소식에 시황 회복 기대가 커지며 삼성전자 주가는 4.33%나 올라 6만 5천 원에 마감했습니다. 한편 LG전자는 1분기 영업이익 1조 4,974억 원, 매출 20조 4,178억 원을 낸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영업이익이 1년 전보다 거의 23% 줄었지만 시장 기대치를 웃돌았고 LG전자는 2009년 국제회계기준 도입 뒤 처음으로 분기 영업이익에서 삼성전자를 앞섰습니다. 연합뉴스TV 김종혁입니다. 일조권과 도망권 문제가 주민 간 다툼으로 번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불투명 방음벽을 놓고 주민과 LH가 오랜 기간 대립해오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해결 방법을 찾았습니다. 3기 신도시 등 도시 개발이 늘면서 민원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참고할 만한 갈등 조정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 한용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낮에도 어두운 집안. 커튼을 걷자 회색 장벽이 나타납니다. 이 집에서 17년을 산 이 씨는 방음벽이 생긴 뒤 낮에도 불을 켜고 생활 중입니다. 밤에는 빛 반사로 수면 장애까지 겪었습니다. 탁 트인 전경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저렇게 불투명으로 시공을 하다 보니까는 햇볕도 안 보이고 조망도 피해를 보게 되고.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조성이 시작되면서 LH는 지난해 9월 아파트 앞에 불투명 가설 방음벽을 설치했습니다. 아파트 주민 478세대 가운데 절반 이상은 조망권과 일조권 침해를 호소하며 집단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아파트 바로 앞에 10m 높이의 회색 방음벽이 생기면서 집 바깥 풍경은 마치 감옥처럼 변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나서 시공사와 방음벽 교체 협의까지 마쳤지만 LH에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다수의 문제 제기에도 LH는 방음 효과가 떨어질 수 있고 법적 책임이 없다며 교체를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1년 가까운 협의 내용을 다 뒤집고 불투명 방음벽으로 하루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설치가 들어온 거고, 그래서 설치하는 도중에도 싸웠고. 오랜 기간 평행선에 달리던 갈등은 결국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을 통해 해결됐습니다. 권익위 조정에 따라 방음벽은 오는 6월까지 지상 3m까지는 불투명으로 나머지 7m는 투명형으로 교체됩니다. 3기 신도시 등 도시 개발이 늘면서 공사와 관련한 주민들의 집단 민원은 늘고 있는 상황. 이번 권익위 조정 사례는 전국 곳곳에서 진행 중인 방음벽 갈등의 좋은 해결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한웅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은행 추가 이익의 10%를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자 금융권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발적 상생 금융 유도를 넘어 초과 이익 강제 환수를 법제화하는 건 한국 시장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정부가 은행은 공공재란 언급에 이어 이자 인하 등 사회적 기여를 압박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은행의 초과 이익에 11조를 거두는 법안도 등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5일 기준금리 1%포인트 이상 급상승기에 은행이자 순수익이 직전 5년 평균의 120%를 넘을 경우 초과금 10%를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도록 하는 서민금융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고통 속에서 그 고통을 자양분 삼아 엄청난 이익을 거두는 이 잘못된 현실도 바로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서민금융을 위한 은행의 출연금을 확대하는 조치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간 정부 압박에 상생금융 방안을 내놓은 은행권은 초과이익 강제 환수까지 거론되자 즉각 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기자들과 만나 글로벌 스탠더드에 상당히 맞지 않는 이야기라며 금융이 국내에서만 하는 것이 아닌 만큼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 유치가 줄어드는 등 한국 시장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블룸버그 통신 칼럼니스트 슐리 렌은 오피니언란에서 한국은 정부의 금융시장 개입 탓에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선진국 지수 편입이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은행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지만 지나친 관치나 반시장적 규제는 국내 금융시장 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부작용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직원들이 고객 차량 카메라에 찍힌 영상을 돌려봤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알몸이 찍힌 사람도 있고 어린이가 차에 치이는 장면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 테슬라의 광범위한 영상 데이터 수집 관행이 이 같은 문제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임민아 특파원입니다.
테슬라 직원들이 고객 차량의 카메라에 촬영된 영상을 내부 메신저로 돌려봤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인터뷰한 9명의 직원들은 2019년부터 작년까지 고객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영상이 다수 공유됐다고 전했습니다. 한 남성이 알몸으로 차량에 접근하는 영상, 고속으로 주행하는 테슬라 차량이 자전거를 탄 어린이를 치는 모습이 담긴 영상 등이 1대1 채팅을 통해 퍼졌습니다. 3년 전에는 독특한 잠수정 모양의 차량이 차고 안에 주차된 영상도 나왔는데요. 1977년 007 시리즈 영화 나를 사랑한 스파이에 나왔던 차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차량의 소유자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라는 겁니다. 머스크는 논평 요청에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로이터는 테슬라의 광범위한 영상 데이터 수집 관행을 이런 문제의 원인으로 풀이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위해 인공지능을 학습시킬 많은 영상 데이터가 필요했고, 이를 위해 많은 직원을 고용해 수집된 영상을 분류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미 연방거래위원회가 제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연합뉴스 임민아입니다.